아까 이어가지고 라플라스 그 계산과 관련된 몇 가지 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건데 꼭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게 모터저 그 책에 보면 지금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할 때 당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지는 저도 한참 뒤에 알았어요. 우선은 뭐 상사정리라고 책이 되는데 사상정리 아닌가? 상사정리 맞나? 상사정리네. 제가 본 책이 아마 일본 서적을 번역한 것 같아요. 이 한글로 번한된 이 말이 확 와닿진 않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했을 때 그것도 라플라스 함수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의 변수의 어떤 비율을 이제 조절하게 되면 그 라플라스 함수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냐에 대한 공식이죠. 그 공식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인테그랄 하고 f는 a분의 t 하고 라플라스 인자인 2의 마이너스 st dt.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 적분이 안 되니까 그 a분의 t라는 걸 뭐 x라는 변수로 치환을 해서 미분해서 dt는 a dx라고 우리가 치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의 공식을 정리를 하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sax 하고 a dx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상수인 a는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고 이 지수함수가 중요한데 2의 마이너스 asx잖아요. 그러면 이 ax는 따로 적혀 있긴 하지만 사실 하나의 s 변수인 거죠. 왜냐면 a는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 변수 s는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인 건 알고 있잖아요. 이 s 앞에다가 a를 곱하면 이렇게 상수곱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 S1은 시그마 1 더하기 J 오메가 1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AS라는 게 곧 S1이라는 복도수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수가 붙었다는 개념인 거지, 복도 변수 S랑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대문자 FAS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A는 상수니까. 그래서 AS는 하나의 복수 변수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의 함수에서 변수 t를 a로 나눈 것. 사실 이제 여기는 a로 나눴다고 하지만 저 a분의 1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일 때 라플라스 변화는 상수 a 곱하기 fas다. 그래서 우선 요걸 볼 때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이제 사실 a가 0에 가까운 숫자, 아니면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at라는 거 하나 자체를 이제 수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가 0에 가까우면 a분의 t는 사실 그 무한대의 큰 숫자가 돼요, 굉장히. 그러면 a가 0은 가까우니까 라플라스 입장에서는 a는 0에 가까워지고 대문자 f는 0이 대입되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함수 f가요, 그러니까 a분의 t는 afas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뭘 알 수 있냐면 시간이 커지면요, 굉장히 큰 시간이 된다면 라플라스 입장에서는 0에 가까워지는 쪽의 함수의 연산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반대로 a가 무한대로 가면 a분의 t는 0에 가까운 숫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시간에서는 f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라면 반대로 라플라스에서는 무한대, 그러니까 큰 숫자 곱하기 큰 F란다. 대문자 F 무한대가 되니까 큰 수
큰 수, 그러니까 S 변수가 큰 지점에서 큰 수만큼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약간 반대죠. t가 시간 함수의 t가 작으면 작을수록 라플라스는 점점 먼 거리에서 더 뭐가 증폭이 되는 거고, t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리가 갑자기 커지면 커질수록 S 변수가 0에 가까운 쪽에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연관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요 뒤에 나올 그 초기값 정리랑 최종값 정리를 보더라도 t랑 s가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간 t가 제로에 가까우면 라플라스 변환 변수인 s는 무한대로 가고, t가 무한대로 가면 반대로 s는 0으로 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리 개념적인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 추이 정리랑 복소 추이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한 번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저께 배웠던 것 좀 잘 기억해 보시면, 지수 함수는 라플라스 시그마 오메가 축에서 x축, 즉 시그마 축을 시프트 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가 복소 추이 정리고요. 반대로 우리가 옆 라플라스를 배운 건 아니지만 이게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 증상이 뭐냐면 S 평면상에서 지수함수의 곱은 반대로 시간에서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사실 나중에 이제 옆 라플라스를 보면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은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추측을. 이런 성향이 있구나라고 아는 게 도움이 되니까요. 시간 추이 정리는 뭐냐면, 일단 뭐 a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있고, f는 t-a야. 그러니까 뭐냐면 a만큼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해나?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이게 ft면 ft-a는 이거죠. 그러니까 a만큼 뒤로 밀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 함수를 a라는 숫자만큼 뒤로 밀면, 그러니까 t 대신에 t-a 뒤로 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내면 t-a를 t라는 함수로 변환해요. 어떤 치환을 해야 돼요. 라플라스 공식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t-a를 x라고 하면은 dt는 dx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왔네요. 그다음 위에 걸 정리하면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fx는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s a 더하기 x dx가 나오죠. 그러면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sa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적분이 x에 대해서 지금 되기 때문에 상수라서 앞으로 튀어나오고, 안에는 우리가 눈에 익은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 포맷이 되는 거죠. 원래 여기 x를 이제 t로 치환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에 t라고 가정한다면 결과적으로 2의 마이너스 sa는 fs다. 그래서 시간 추이 정리는 뭐냐면, 시간축에서 함수가 밀리면 라플라스에서는 뭐라고 해야지? a의 조건에 따라 감쇄 혹은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sa가 이제 뭐 sa가 1보다 작지 않는다면 얘가 작은 숫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sa라는 요 변수가 1보다 같거나 큰 경우, 이거 큰 경우면 2의 마이너스 a분의 1은 0보다 좀 작은 숫자가 되죠. 0보다가 아니라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sa가 1보다 한참 작으면, 1보다 작은 숫자라면 반대로
2의 마이너스 a 분의 1은 실질적으로 요 SA라는 숫자 자체가 1보다 작으면 이게 이제 역수로 되기 때문에 2의 SA와 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큰 숫자가 되는 거죠. 아니 맞나? 이거 갑자기 헷갈리네. SA가 1보다 작다. 그죠? 맞죠? SA가 여기서 만약에 0.1이다. 잠깐만, 이상하다. S가 1보다 그쵸. 여기 붙였네요. 근데 또 마이너스 여기 붙였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죄송해요. 2의 마이너스 A, SA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미쳤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SA가 1보다 크면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는 거고, SA가 1보다 작으면 이 숫자가 사실은 이런 의미인데 1보다 작은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게 굉장히 큰 양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1보다 큰 숫자가 되죠. 그러니까 SA 숫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라플라스 함수의 어떤 지수 감쇄적 혹은 지수 증가적 팩터가 돼요. 시간 함수의 곱이라는 거. 시간 함수의 이 변동이라는 건 라플라스 입장에서는 지수적으로 감쇄하는 팩터가 곱해지거나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팩터가 곱해지는 거죠. 그 조건은 이 A라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복소추이 종류는 사실 한 번 이미 언급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함수에 이 극성이 중요해요. 어떤 함수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AT를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좀 유념해서 보세요. 그래서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했어요. 하면은 지수함수끼리 승수가 더해지죠. 지수함수의 연산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적분이 t에 대한 적분이니까 요 s랑 a는 t에 대해서는 상수거든요. 근데 이제 부호를 마이너스로 빼다 보니까 마이너스 가로 열고 s 빼기 더하기 여기서 이제 극성이 이게 위에 아래가 뒤집혀요 한번. 그 다음에 a는 t 이렇게 바뀌는 거죠. 혹시 캠코더로 잘 안 보일 수가 있을 텐데 그 책에 보시면 기호 유념해서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라플라스 형태고 라플라스 인자만 s 마이너스 플러스 a라는 형태가 그대로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함수의 지수함수의 곱은 라플라스에서는 쉬프트인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정확하게 반대 동작을 해요. 시간함수에서 지수함수를 곱하면 라플라스에서는 쉬프트가 되고 라플라스 함수의 지수함수를 곱하면 역으로 시간함수에서 쉬프트가 된다. 뭐 약간 이런 개념 정도예요. 사실 역 라플라스 근데 책 보시다가 그 역 라플라스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의미의 그 변환이 또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걸 어디서 봤냐면은 그 바로 전에 그 사인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를 했잖아요.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를 하면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라는 형태인데 앞에 지수함수가 곱해진 타입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선형함수의 t가 0보다 크고 0에서 무한대까지 유한값을 가지는 적분값을 가지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라플라스가 다 적용된다고 보면 지수함수가 곱해지면 이렇게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함수 원형은 그대로 있고 이 s라는 변수만 시프트가 발생하죠. 부호는 물론 반대가 돼요. 부호는 뒤집어집니다. 부호 조심하세요. 부호는 뒤집어진다. 그래서 이게 복소 추이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은 그 윤영두 교수님이 그 강의하시는 모토제어 책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그 모터를 하나의 플랜트 시스템으로 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레퍼런스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값이 그 레퍼런스 입력을 빨리 추종하냐 아냐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어떤 플랜트 시스템의 최종값이랑 초기값이 중요해요. 최종값이랑 초기값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정상 상태 오차, 그러니까 제어 입력 넣고 출력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가 되는데 그때의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제어 입력과 출력의 차이인 오차가 0으로 완전히 수렴이 되는지 아니면 값이 약간 남아있는 정상 상태 오차라는 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할 때 이제 임교수님 책에 보면 뭐 초기값 정리라는 말도 안 나와요. 공식이 바로 띡 하고 적용되거든요. 근데 의미는 이거예요. 라플라스 어떤 미분함수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면 그렇다고 이게 그 미분형 함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수식을 풀면 내가 미분형 시간함수를 라플라스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결과는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시간함수의 초기값의 극한값이 라플라스랑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보면은 어떤 시간함수 ft를 미분하는 거에 대한 라플라스예요. 라플라스인데 앞에 중요한 게 s가 무한대로 가요. s가. 그러면 물어보겠죠? 물론 이거 계산하면 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s가 무한대로 가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갑자기 이렇게 막 s가 왜 무한대로 가지 이렇게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책에 찾아본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요 상사정리라는 거를 약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되는 거죠. 자, 봐봐요. 여기서 A가 큰 수가 되면요 A분의 T는 제로로 가거든요. 내가 뭐였지? 그치. A분의 T, 그러니까 요거를 뭐 어떤 변수 T1이라고 치면 이 T1이 제로로 가는 거예요. 제로로 갈 때 상사정리를 보면 라플라스 함수는 S라는 문제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어떤 경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쟤를 꼭 적용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을 적용한다면 아직 제가 책에서 못 찾은 혹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팩터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t가 0으로 가면 s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시간 함수와 라플라스 함수의 관계가. 그러다 보니 초기값 정리할 때 t가 0으로 가야 되는데 t가 0으로 간다는 의미는 라플라스에서 s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의미와 통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여기 그 극한값이 붙는 거예요. 라고 이해했어요. 일단 이해하고 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모른다고 이거를 책을 몇 권이나 찾아보면 나올까요? 또 우연히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해가지고 얘를 풀면은 이거는 뭐 미분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이니까 당연히 s가 나오고 fs가 나오고 마이너스 f0 플러스 초기값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몰 f의 제로 조건은 이 s라는 인자가 전혀 없는 함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극한값 공식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sfs는 끝나고 마이너스 스몰 f0 플러스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f0 플러스를 좌변으로 보내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시간함수 f의 초기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sfs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정상적인 시불변 선형 시스템에서
t가 0보다 크고